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림잡아 짐작해보자면 나의 의지로 건강하게 어디든지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을 보는 삶, 또는 삶에 의지가 있어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면서 즐기는 인생이거나, 한 번씩 아파서 병원은 가더라도 고질병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병은 없는 인생이기를 바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후의 삶이 즐겁기를 바랄 것입니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단순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후인 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 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노후에 재미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삶의 목표나 원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요. 또한 인생을 보는 기준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내 노후 계획은 어떤 쪽으로 정할지 고를 수 있는 것이지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 집은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전원주택을 선호하는지, 또는 도심이 좋은지 시골이 좋은지, 또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보러 가고 싶은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기준점에 맞게 찾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겠지요. 건강에 관련한 부분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도 모자랍니다. 건강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며, 신체의 일부분이 불편해지거나 지병이 생기거나 또는 체력이 약해져 힘들어진다면 내가 선택해야 하는 폭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선택지를 늘리고 싶다면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노후에 병원 생활하게 되어 지출하게 되는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아파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게 되는 일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건강을 챙기냐 안 챙기냐에 따라 말년의 인생은 뒤바뀌게 됩니다. 집에 좀 여유가 있던 분들도 배우자 중 한 명이 크게 아프고 나서부터는 가세가 기울어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부도 있지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는 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건강만큼은 유지했던 분들은 말년에 금전적으로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아픔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데요. 노년기가 되면 예전만큼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는지도 막막한 시기이지요. 그래서 저는 노후의 시기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의 60세와 현재의 60세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고 느끼지만 그만큼 반절의 세월이 남아있지요. 그러니 다시 나의 삶을 계획하여 원동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뭐하나, 여기 가면 뭐하나, 이거 먹으면 뭐하나 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행위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실 무슨 행동이든지 간에 호들갑 떨지 않으면 별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감정이 무뎌지고 작은 일에도 행복하지 않고 덤덤하게 살게 됩니다. 세상이 회색빛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소년소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시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행복은 사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요. 내가 어떤 것에 행복할 것이냐, 마음먹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면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별일에는 행복하지 않고 큰 일이 찾아왔을 때만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한 순간이 적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덤덤하고 큰 일이 없는 삶은 잔잔하지만 그만큼 크게 가슴 뛰거나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찮고 피곤하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멀리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활기차고 힘이 됩니다. 혼자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만 그만큼 행복한 일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일도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소한 행복을 차곡차곡 쌓으시어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몇 가지를 추천드리자면 한 가지 취미생활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젊은 시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누군가는 공부를 하기도 할 것이며 누군가는 그림을 다시 시작하고 누군가는 골프를 배우거나 또는 색소폰을 배워보는 것도 좋지요. 아니면 사진기를 다시 들어보시거나 수영을 배워보는 것, 컴퓨터를 배워보는 것, 노래를 시작하는 것, 모델 일을 해보는 것 등등 본인이 가슴 뛰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어울리는 사람들과도 감정의 교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좋은 인연을 만나 노후를 함께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전에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있더라도 혹은 귀찮더라도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울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자면 봉사활동이나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받고자 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하나 라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감정이 마음속 깊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일이 쉬는 삶이 막상 찾아와도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의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의 마음 또한 뿌듯해지는 감정을 얻게 됩니다. 그 감정으로 내가 또 사라지는 것이며 내 삶이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또는 작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며 일하는 기쁨을 작게나마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좋으니 내가 행복해질 만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인생은 짧은 듯 하나 긴 세월입니다. 남은 세월을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삶으로 사용할 것인지 행복을 마음껏 채워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으로 만들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한 노후가 되는 그날까지 기원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